자, 2교시 수업 시작할게요. 그래서 아까 주기율표 관련된 얘기를 배웠고, 자, 그럼 첫 번째 얘들아, 페이지 36페이지 볼게요. 페이지 36페이지. 자, 주기율표 한 번만 다시 설명할게, 얘들아.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족은 총 몇 개가 있냐면 18개가 있어. 그래서 왼쪽부터 1족, 2족 있고요. 그 다음에 3족, 4족은 이게 전이금속이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알루미늄, 얘들아 거기 봐봐. 세 번째 줄 봐봐. 세 번째 줄에 보면 나트륨 있고 그 옆에 마그네슘 있지. 여기까지는 1족, 2족이야. 근데 오른쪽으로 가니까 다음 원소가 누구야? 넘버 13번이 누구야? 알루미늄이지. 근데 알루미늄에서 위로 쭉 올라가 봐. 몇 족이라고 돼 있어? 13족이야. 원래는 1족, 2족 다음에 한마디로 넘버 1, 2 다음에 3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13이 나왔잖아. 그럼 저기서 보면 세 번째 줄 마그네슘 오른쪽으로 비어있지. 그래서 여기가 원래 3, 4, 5, 6, 7, 8, 9, 10, 11, 12가 이 자리 원래 비어있는 자리야. 왜 비어있는지는 역시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화학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우고, 지금은 이 세 번째 줄은 1족, 2족 다음에 알루미늄이 3족이 아니고 13족이야. 그래서 족은 총 이쪽으로 18개, 18족까지 있어. 그러고서 요 아래로 내려오는 족이 뭐냐?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를 족이라고 불러. 그럼 저 그림에서 제일 왼쪽 1족 원소 봐봐. 수소도 족으로는 1족이지만 대신에 수소는 금속이 아니므로 얘 빼고 수소 제껴. 그럼 그 밑에 리튬, 나트륨, 칼륨, 그 밑에 루비디움까지 얘네들이 1족 원소지. 얘네들이 이따 배우겠지만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야. 그럼 동일한 원리로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그 다음에 스트론튬, 또 얘네들이 성질이 비슷하겠지. 아래로가 성질 비슷한 애들이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볼까 얘들아? 오른쪽으로 가면 저기 17쪽 봐봐. 17쪽 제일 오른쪽에서 두 번째 17쪽에 누구 있어? F 플로린 있지. 그 밑에 Cl 염소, 그 밑에 브로민, 그 다음에 아이오딘 이런 애들 있지. 그래서 얘네들도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야. 그럼 제일 오른쪽으로 가면 누구 있어? 헬륨, 그 밑에 네온, 그 밑에 아르곤 이런 애들 있지. 또 얘들도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야. 그렇게 아래쪽으로 족이야. 족. 같은 족은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에 옆으로가 뭐냐? 주기라고 불러요. 첫 줄 1주기, 두째 줄이. 그러니까 그림에서 얘들아 1주기 원소는 누구누구 있어? 수소랑 헬륨만 1주기 원소야. 그 다음에 2주기 원소는 거기에 리튬, 베릴륨,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면 동소,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그 다음에 저기 뭐냐 네온. 여기가 이렇게 옆으로가 2주기. 그럼 당연히 밑에 세 번째 줄은 3주기, 네 번째 줄은 4주기인데 우리는 3주기 끝하고 4주기에서는 칼륨, 칼슘 넘버 20번까지만 알면 된다고. 그 이상은 웬만하면 잘 안 물어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은 주기율표 기준으로 했을 때 20번까지는 외워두는 게 여러모로 여러분들한테 유용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다 외워갖고 온 사람도 있을 테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질문을 해도 아직도 못 외운 사람이 있을 거야. 웬만하면 20번까지 외워둬. 내가 되게 막 어려운 걸 부탁하는 게 아니잖아. 자, 이 주기율표 시스템이 족, 그 다음에 주기야. 그래서 위에서 상에 첫 줄이 1주기, 2주기, 3주기 뭐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족은 제일 왼쪽부터 1족, 2족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13족부터 12족까지가 건너뛰고 갑자기 13족 알루미늄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족은 총 18개 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기는 밑으로 막 7주기, 8주기 있는데 야 7주기까지 그거 너네 몰라도 돼. 우리는 3주기, 4주기까지만 알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교재 36페이지 봐봐. 제일 왼쪽에 있는 1족 원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릅니다. 페이지 36쪽. 일족 원소들의 또 다른 별명이 알칼리 금속이라고 불러요. 별명이야, 별명. 알칼리 금속.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지? 산성 염기성은 들어봤지?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그 염기성이 영어로 알칼리야. 그럼 알칼리 금속을 우리말로 바꾸면 염기성 금속 이렇게 이해하면 돼. 니네 초등학교 6학년 때 리트머스 시험지에서 산성 염기성 다 기억나지? 여기 산성 염기성 난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야. 이 알칼리 영어로 염기성 금속이야. 한마디로 이 금속이 물하고 닿으면 물의 성질이 원래 무슨 성질이야? 기본은 중성이지. 근데 물이 염기성 성질로 바뀌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름이 알칼리 금속. 우리말로 직역하면 그냥 염기성 금속 이렇게 이해하면 돼. 얘들아, 알칼리성이 염기성 같은 뜻이야. 응? 산성은 에이시드고 염기성은 알칼리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알칼리 금속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는 제일 오른쪽에 아까 17쪽 원소 있지? Cl 들어있는 자리. 그래서 얘들아 주기율표를 꼭 외워야 돼. 안 그러면 지금부터 배우는 내용이 주기율표만 외우면 겁나 쉽거든? 근데 주기율표를 안 외우면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제일 왼쪽에 있는 1쪽 원소 알칼리 금속, 별명이 알칼리 금속이야.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서 두 번째 17쪽 원소 다 같이 주기율표 잠깐 펴봐. 앞에 주기율표를 다시 가봐. 34페이지. 제일 오른쪽에서 두 번째 17쪽 원소 제일 위에 누구 있어? F 플로린 있지. 그 밑에 Cl 염소 들어있고 그 밑에 브로민하고 아이오딘 순서로 Br이 브로민이야. 아 브로닌이지. 생각이 잘 안 나네. Br이 브로민이지. 브로민. 그 다음에 I가 아이오딘. 이렇게 네 줄까지 외워둬. 그래서 우리는 17쪽 원소, 1쪽 원소를 순차적으로 알아볼게. 다시 돌아가. 자, 36페이지. 36페이지 얘들아, 알칼리 금속, 할로젠 금속 나와있지? 거기 한 번만 읽어보자. 읽고 나면 내가 다시 설명해줄게. 우선 여러분들이 알칼리 금속의 특징이 뭔지 혹은 할로젠 금속의 특징이 뭔지 한 번씩만 읽어보세요. 읽고 나면 설명해줄게. 자, 간단히 읽어보셨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우선 아까 일족 원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전자가 한 개씩 남어. 그래서 얘는 안정해지고 싶으면 여차하면 전자를 하나씩 버리는 애들이야. 그래서 전자를 하나 버린다는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이온화가 된다 그래. 그래서 일족 원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온화가 되면 플러스 일자리 이온으로 바뀌어 전부 다. 그게 뭐냐?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 그 다음에 그 밑에 저 누구냐? 루비디움하고 또 누구 있었지? 스트론 아니 나는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리튬, 나트륨,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번호 순서대로 아래로 여러분들도 이왕 그렇게 외워야 해. 리튬,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 루비디움까지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이온화가 될 때 플러스 일자리 이온으로 바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고서 실온이라는 거는 평균적으로 딱 지금 우리 교실 온도 정도. 그래서 평균적으로 대략 한 15도에서 20도 사이를 그냥 일상 노멀한 온도라는 표현으로 실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해. 뭐 여러분도 아시죠? 원래 금속은 대부분 다 고체야. 근데 딱 하나 있어. 우리가 방금 얘기한 실온에서 유일하게 수은 있지, 수은. 수은이라는 애가 성질은 금속이거든. 근데 이 녀석이 아주 특이해가지고 이 실온에서 액체 금속이야. 금속인데 액체야. 은색, 수은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야. 많이 먹으면 당연히 중금속 중독해가지고 수은 먹으면 당연히 몸에 안 좋지. 수은이라는 금속이 있는데 이 녀석이 유일하게도 실온에서 액체 금속이야. 나머지는 대부분 다 금속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금속 성질의 공통적인 특징은 특히 모든 금속이 그런 건 아니야. 예를 들면 금은 은백색이 아니잖아. 구리는 은백색이 아니잖아, 얘들아. 그치?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 알칼리 금속은 대부분 은백색. 나트륨 같은 것도 약간 은색 비스무리한 백색, 은색 이런 느낌. 그냥 알루미늄하고 느낌이 비슷해. 알루미늄하고 느낌이 비슷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일족 원소들은 금속치고는 다른 금속에 비해서 비교적 밀도가 작아. 한마디로 들어보면 나트륨 같은 애 이렇게 들어보잖아. 뭐야 되게 가볍네. 우리가 쇳덩어리 같은 거 들어보면 묵직함이 있잖아. 근데 나트륨은 보통 구리가 얘들아 금속치고도 가벼운 편이거든. 구리가. 근데 나트륨 이런 애들은 구리보다 훨씬 더 가벼워. 그래서 금속치고 얘 뭐야 이거 금속 맞아? 겁나 가벼운데 이런 느낌이야. 생각보다 가벼워요. 그리고 금속치고는 또 되게 물렁물렁해.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카타칼 있지? 카타칼로 해도 잘려. 야 우리 쇳덩어리 구리 쪼가 카타칼로 잘라 못 잘라? 못 잘라. 카타칼로 구리가 잘리냐. 구리선, 철사 이런 거 카타칼로 잘라 벤치로 이렇게 해야 잘라지지. 근데 얘네들은 일족 원소, 즉 알칼리 금속들은 금속치고는 상당히 물렁물렁한 편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연필 깎는 카타칼 있지? 그걸로도 잘라질 정도야.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한 캐러멜 느낌? 얘네 땅콩 캐러멜 뭐 이런 거 있잖아. 땅콩 캐러멜도 겁나 딱딱한 애 말고 약간 녹아가지고 물렁물렁한 캐러멜 좀. 야 땅콩 캐러멜도 냉동실에서 꺼내면 겁나 딱딱해서 이빨 나가지. 그래서 이 중에는 니네 꼬맹이 때 애기 때는 사탕 먹거나 캐러멜 먹다가 어렸을 때 이빨 한두 개씩 빼본 적 있을 거야. 왜 이빨 꼬맹이 때는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 뭐 이빨 흔들흔들 하잖아. 그때 막 캐러멜이나 사탕 먹다가 빠져서 씹었는데 이빨 부러지고 막 부러진 게 아니지. 빠져야 될 이빨이 빠지는 거지. 그런 경우 있잖아. 그래 니네 애기 때는 어렸을 때는 꼬맹이 때는 이빨 흔들거리면 오가면서 한 번씩 흔들어 보다가 뺄까? 무서워서 좀 나중에 빼야지. 또 심심하면 그런 경험 다 있잖아. 자기 이빨 자기가 다 빼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엿 먹다가 그렇게 빠진 적 있잖아. 원래 그렇게 걔가 갑자기 멀쩡하게 빠진 게 아니고 원래 흔들흔들 했었지. 근데 별 생각 없이 어딜 먹다가 보니까 이거 뭐야? 이런 날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렇게 빼인 적 있어. 캐러멜 먹다가. 그래. 그런 정도 난이도. 그러니까 땅콩 캐러멜 정도의 난이도. 예.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심지어 조금, 그러니까 땅콩 캐러멜, 딱딱한 땅콩 캐러멜 말고 얘들아, 조금 물렁물렁한 캐러멜 레벨 정도. 그래서 커터칼 정도로 자르면 비교적 쉽게 잘린다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은 금속치고는 비교적 물렁물렁한 금속에 속한다 정도로 이해하면 돼. 이게 알칼리 금속의 특징. 그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반응성이 매우 커서 무슨 말이냐? 반응을 잘해. 누구랑? 물과 산소 밑줄 쫙. 자 거기 보면 3번 반응성이 커서 산소, 물과 빠르게 반응한다. 밑줄 쫙.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들의 특징은 물과 산소의 반응을 잘해. 얘들아 쇳덩어리만 해도 철, 우리가 철이라고 부르는 쇳덩어리 물하고 뭐 특별히 반응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야 쇳덩어리 물 넣는다고 뭐 물에다 담근다고 뭐 달라져? 없어. 물론 시간이 오랜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화돼. 뭐? 녹슬어. 근데 이건 뭐 하루아침에 녹쓰는 게 아니야. 녹쓰는 건 며칠 걸리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맞잖아. 아니면 구리 같은 거 얘들아. 얘네들이 알고 있는 구리선. 그런 애들은 물, 산소 아예 반응을 안 합니다. 구리선은 심지어 녹도 안 쓸어 얘들아. 구리 같은 애들은. 철은 녹이라도 쓰지. 구리는 녹도 안 쓸어요. 구리 공기 중에 내두면 어떤 일이 생겨?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잘만 살아. 그냥 혼자 놔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금속이지만 이 알칼리 금속들은 공기 중에 놔두면 산소랑 반응을 해. 그래서 산소랑 나누면 어떻게 하냐면 한마디로 단면을 잘렸어. 그럼 자르자마자 단면은 약간 반짝반짝하는 은백색 광택이라는 표현을 아까 했잖아. 한마디로 반짝반짝함이 있어. 근데 시간 지나면 그 반짝반짝했던 면이 공기 닿잖아. 그 중에 산소랑 닿으면 어떻게 하면 약간 시커매져. 한마디로 색깔이 죽는다. 색깔이 시커멓게 약간 회색 느낌으로 한마디로 광택이 죽어. 또 하나의 특징, 얘네들 물에다 집어넣잖아. 물에다 집어넣으면 부글부글하면서 물을 막 끓는 것처럼. 그래서 나트륨 같은 거 있잖아. 조금씩 실험해야지. 나트륨 비커에다 물 담아놓고서 나트륨 한 요 정도 조각만 해도 팍치면 빵 터져. 큰일 나서 사고 난다. 반응성이 가서 빵 하면 터져버려. 폭탄 터지듯이.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해서 니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빵 터지고 이런 거 다 이런 걸로 하는 거야. 특수효과 내고 막 할 때. 이런 애들. 진짜 폭탄은 아니지. 근데 이제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왜냐면 나트륨 자체가 위험한 게 보다 나트륨이 터지면서 만약 비커를 깼어. 그럼 비커 유리 조각이 내가 그 뒤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나 맞으면 얼굴 상처 나거나 그럴 수 있잖아. 그게 위험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하고 닿으면 반응은 상당히 강해. 그 또 반응이 비슷한 성질이잖아. 근데 레벨이 좀 달라. 어떻게 다르냐? 원자 번호가 클수록 리튬이 3번이고 나트륨이 11번이고 칼륨이 19번이니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순서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큰 거잖아.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이 세. 한마디로 똑같은 크기의 나트륨 조각, 똑같은 크기의 리튬 조각하고 똑같은 크기의 루비듐 조각하고 물속에 딱 담궜지? 그럼 루비듐이 확 이렇게 더 심하다고. 반응을 잘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가 알칼리 금속의 특징. 그리고 하나 더. 얘가 알칼리 염기성이라고 그랬지. 이 녀석에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봐봐. 얘가 나트륨이 물하고 닿잖아.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소 기체가 생겨. 참고로 얘들아 이렇게 화살표 위로 하면 이게 기체 이런 뜻이야. 니네 2학년 1학기 때 배울 때 이렇게 하면 아래로 하면 이게 아래로 깔린다. 얘는 공중으로 뜬다. 당연히 그런 뜻일 거 아니냐. 그치? 이게 뭐냐? 앙금 만들어서 바닥으로 깔려 이런 뜻. 얘는 공중으로 날아가 기체. 표현법이야. 화학적 표현법이야.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약속이야. 알아두라고. 그러고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나트륨이 이온이 돼.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냐? 물속에 OH- 이게 니네가 나중에 우리 뒷부분에 나와 산성 염기성 할 때 염기성을 가지는 특징을 만드는 이온이 이거를 수산화 이온이라고 불러. 미리 배운 김에 알아. 어차피 나중에 볼 수산화 이온이야. 읽을 때 수산화, 수소산소. 그래서 이름이 수산화 이온이야. 이놈이 수소고 얘가 산소잖아. 수산화 이온. 이 녀석이 뭐냐? 염기성을 만드는 주범이야. 그래서 얘를 만들어서 나트륨 조각을 물에 넣으면 원래 물이 중성이잖아. 나트륨을 물에 넣으면 물의 성질이 염기성으로 바뀌어.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분자식은 안 외워도 돼. 이건 안 적어도 돼. 그래서 여러분 설명을 위해서 잠깐 적은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얘네들 물을 넣으면 이건 알아도 수소를 발생시켜. 수소 기체란 얘기야. 수소 기체 발생시키고 물은 염기성으로 성질을 바뀌어. 자, 요거까지만 알아두자. 그래서 얘네들 별명이 알칼리 금속. 그 다음에 그 밑에 할로젠 원소로 가보자. 할로젠 원소는 17조. 얘는 금속이고 얘는 금속이 아니니까 그냥 할로젠 원소라고 이러면 할로젠 금속이라고 하면 안 되지. 금속이 아닌데. 그래서 얘네들은 누가 있냐면은 플로린,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BR, 브로민 이런 거 여기까지 외워. 내가 주기율표 20번까지만 외우라고 그랬잖아. 얘는 주기율표 20번을 넘어가잖아. 근데 브로민이 17조 원소다 라는 것만 알아두라. 그리고 그 밑에 아이오딘이 있어. 이렇게 4개까지만 알아둬. 4개까지. 그럼 얘네들은 일단 이온이 되면 아까 뭐라고 했어? F-, Cl-, 브로민-, 아이오딘-.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1가 이온으로 변신합니다. 이온은 아까 껍데기 전자가 몇 개였어? 7개인 애들. 그래서 처음에 야 전자 하나만 줘. 나 그러면 다 채운단 말이야. 이런 느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그럼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일단 금속 원소랑 만나가지고 아까 나트륨 같은 애들 있잖아. 걔네들은 플러스 일자리잖아. 얘네들은 이온화가 마이너스 일자리지. 그러니까 둘이 되게 잘 맞죠. 서로 부족한 걸 채워줄 거 아니냐. 그 대표적인 게 뭐야? 아까 나트륨 있었지. 얘랑 만나면 뭐야? NaCl. 대표적인 이온 결합. 응? 이온이 되는 거. 그래서 할로젠 원소.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얘들아 그 밑에 봐봐. 표 색깔 정도까지는 알아도. 그래서 얘네들은 상온에서 보통 기체 상태로 존재해. 그래서 플로린 기체, 염소 기체. 근데 브로민은 좀 액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오딘만 유일하게 고체 덩어리야. 요거 좀 알아둬. 야,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라. 17종 원소 4개 중에 지금 두 놈은 기체고, 한 놈은 액체고, 한 놈은 고체다? 그럼 네가 생각하기에 이 네 놈 중에 누가 지들끼리 결합력이 세겠냐? 그 기체끼리 어? 맞지 않을까요? 너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가 제일 붙어있는 놈이냐? 아, 그렇죠. 그래. 고체가 제일 붙은 놈이 고체고, 고체가 퍼지면 액체 되고, 액체가 많이 퍼지면 기체 되는 거잖아. 그럼 질문 다시 해볼게. 그림에서 플로린하고 아이오딘하고 제일 왼쪽에 있는 놈하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놈하고 누가 결합력이 세겠냐? 아이오딘이요. 그래, 아이오딘이 결합력이 세지. 결합력이 세니까 얘는 고체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플로린하고 염소는 지들끼리 결합력이 생각보다 안 센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퍼져서 기체된 거야. 얘들아, 기체가 뭉치면 액체 되고, 액체가 더 뭉치면 고체 되는 거야. 그 정도는 알잖아. 그래서 고체가 제일 뭉친 상태야. 기체가 제일 퍼진 상태고. 그럼 기체보다 더 온도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 증기. 언제 증기라고? 기체가 이미 증기고. 그 뭐라 그랬어? 우리 학원 이름 뭐야? 우리 학원 이름. 아, 플라즈마. 그래, 플라즈마 상태. 그게 뭐냐? 원래는 양성자에 전자가 붙어 있잖아. 근데 이 온도가 더 높아지면 양성자와 전자가 떨어져서 초고온의 이온 상태가 된다. 그거 우리 학원 이름 플라즈마 상태 기억 나왔나? 아, 나요. 그렇게 되지. 그래서 원래는 중등교과 과정까지는 물질의 상태가 뭐냐면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만 배우지 플라즈마는 안 배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 이상 높이 올라가면 이제 플라즈마는 기체보다 온도 더 높아지면 그런가? 근데 플라즈마는 우리가 구경할 일이 거의 없지. 그러니까 플라즈마가 되려면 기본으로 미니멈 온도가 적어도 한 3000도, 4000도씨는 돼야 돼. 그러면 내 주위에 3000도, 온도가 3000도, 4000도가 되잖아. 그럼 나 플라즈마 구경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간단 말이야. 그 주변에 있으면 이미 다 죽겠지. 내가 먼저 가는데 뭐, 야, 플라즈마다 하는 순간 나는 가는 거야, 이제. 의미가 없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아까 그 특징들이 얘네는 전자 한 개씩 남아. 17쪽은 전자 한 개씩 모질라. 그래서 둘이 합치기가 좋아.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지요? 자, 그래서 37페이지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내줄게요. 지금 웬만하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야, 지금 잠깐 풀어봐라 할 텐데 아까 지금 오늘 좀 바빠. 지금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이 대략 1시간 정도 되는데 2교시, 그 다음에 3교시 이렇게 해서 수업 리얼타임으로 따지면 대략 한 1시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할 게 좀 많아. 그래서 37페이지는 숙제로 할게. 넥스트. 자, 여기 38페이지, 39페이지는 아까 선생님이 듀엣 규칙, 옥텟 규칙 설명해줬지? 이거야. 그게 여기서 나와. 내가 아까 일부러 먼저 설명한 거야.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 교재 38, 39는 아까 다 배운 거니까 한 번만 쭉 읽어봐. 어렵지 않아, 이번에는. 아까 내가 다 해준 거야.
정말로 하나도 안 빼놓고 내가 아까 다 한 얘기들이야. 읽어보면 알겠지만. 자, 그래서 거기까지 다 읽어봤지, 얘들아? 어려워, 안 어려워? 아까 다 설명한 거잖아. 있는 그대로 설명 다 한 거잖아. 참고로 하나, 우리가 흔히 원자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원자핵 하면 양성자 플러스만 생각하는데, 원래는 원자핵은 양성자랑 중성자가 합친 덩어리가 정확한 의미의 원자핵이야.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은 야, 원자핵이 뭐냐 그럼 양성자요 하면 안 돼. 원자핵이 뭐냐 그러면 양성자들과 중성자들이 뭉쳐있는 거. 물론 유일하게 수소 원자핵에 한해서는 중성자가 없고 양성자 하나만 있지. 그건 수소만 그런 거고, 하다못해 헬륨부터 넘버 2 헬륨부터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예를 들면 리튬은 양성자 3개, 중성자 3개. 이런 식으로 덩어리들이 뭉쳐있는 걸 우리가 원자핵이라고 부르는 거야. 대신에 중성자는 성질에는 관여하지 않아. 그러니까 원자핵은 중성자가 있긴 하지만 중성자는 성질하고 상관이 없으므로 원자핵은 양성자 따라서 플러스 성질을 가질 뿐이고, 그냥 중성자 그냥 0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성질은 0인데 몸무게는 있어, 중성자는. 그러니까 중성자가 껴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질은 안 바뀌어. 근데 그냥 좀 무거워져.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 나머지는 38, 39는 얘들아 읽어보면 특이사항 없지? 하은아, 그치? 여기 뭐 딱히 질문할 게 없잖아. 아까 선생님이 다 이미 해준 거기 때문에. 됐지? 여기까지 넘어가. 그러면 40페이지는 여기 쉬우니까 지금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40페이지 Q는. 지금 한번 풀어봐, 40페이지. 페이지 문제 풀으라고 그랬어. 전자 껍질이 그냥 용어예요. 어? 전자 껍질 자체가 용어. 하나의 용어야. 그러니까 정확히는 전자로 만든 껍질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전자가 도는 궤도를 전자 껍질, 그러니까 전자를 싸고 있는 껍질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전자로 만들어져 있는 테두리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궤도가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궤도가 나는 아까 궤도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게 전자 껍질이야. 그러니까 3주기는 전자 껍질이 총 몇 개 있는 거야? 3개. 그런 뜻이야. 얘들아 다 푸는 사람은 채점 한번 해봐. 채점. 틀린 거 봐줄게. 채점. 다 푸는 사람은 자기가 답 맞춰봐야지. 다 푸는 사람은 채점하세요.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지금 40페이지 풀으라고 그랬고 다 푸는 사람은 채점해봐. 다 풀었지? 난 아직 다 못 풀었다 손 들어봐. 일단 40페이지만 오른쪽 41페이지는 됐고 40페이지만 나는 아직 못 풀었다 손 들어봐. 다 했지? 다 했대.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동영상 보는 친구들은 만약에 난 아직 못 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동영상 잠깐 정지하면 되지. 그러고 풀면 돼. 자 그래서 질문 40페이지에서 질문. 얘들아 채점했어. 채점한 거에서 질문해봐. 질문. 이거 좀 헷갈린다. 질문 없어? 없으면 넘어간다.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데 준위가 좀 에너지 준위가 에너지 값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그러면 위치마다 이게 이거는 좀 이제 외워 그냥. 원자에서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가 해당 위치에서의 에너지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 플러스 매직 쓰는 거. 그냥 외워. 그냥 어떤 위치에서의 니네 그 위치 에너지라는 개념 배웠잖아. 9.8 mH. 그러니까 전자도 돌 때마다 자기만의 이 자리에서의 고유한 에너지 값이 존재해. 그걸 에너지 준이라고 불러. 원래는 그 에너지 준위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물리원에서 나오는 표현이야. 막말로 여기서는 그 에너지 준이라는 말은 극단적으로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나왔으니까 내가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그거 말고 특이사항 없지. 넘어갑니다. 자, 그럼 과제. 오늘의 과제는 페이지 42페이지부터 당연히 어디까지? 페이지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로 일단 오늘의 숙제겠지?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이거 체킹 잘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그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원소까지 일단 배웠습니다. 자, 넥스트 넘어가서. 자, 이제 또 다른 이제 여기 비활성 기체까지만 좀 잠깐 하고 우리 조금만 쉴게요. 그럼 아까 저기 주기율표상에서 보면 1족 원소, 2족 원소 이렇게 해서 제일 오른쪽에 마지막에가 뭐냐면 18족 원소들이었어. 이런 애들 별명이 뭐냐면 비활성 기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얘들아 활성 이 뜻이 뭐냐면은 활발하게 뭔가를 해낸다, 활발하게 반응한다, 그럴 때 활성이라는 표현을 써. 그럼 비활성은 뭔 뜻이겠냐? 한마디로 반응을 잘 안 되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겁나게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름이 비활성이야. 그럼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누구냐면 헬륨, 그 다음에 넘버 2 헬륨, 그 다음에 넘버 10 네온, 그 다음에 넘버 18 아르곤. 여기까지만 3개만 알아도 돼.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헬륨의 전자 배치를 보면 여기 플러스가 있고 아까 플러스가 2개야. 그리고 전자가 2개. 이미 안정해. 왜 어차피 첫 번째 궤도에서는 첫 번째 전자 껍질은 2개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자, 네온 봐봐. 10개지 전자가. 그럼 얘도 네온은 전자가 첫 번째 궤도는 2개를 채웠지. 그래서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다 채웠어. 그래서 안정해. 한마디로 아까 왜 나트륨 같은 애들은 하나 남고 예를 들면 염소 같은 애들은 하나 모질랐었잖아. 근데 얘는 지금이 딱 좋아. 너 뭔 소리인지 이해 돼, 안 돼? 이해됐지? 그럼 아르곤 같은 경우도 아르곤은 18번이야. 그럼 얘가 전자를 하나, 2개를 채웠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미 채웠어. 이렇게. 그럼 이게 2주기야. 그럼 여기까지가 10개지. 그럼 얘는 여기에 3주기에 또 8개가 다 채워져 있어. 아쉬운 게 없는 애들이야, 한마디로. 그래서 얘네는 지금이 퍼펙트해. 난 지금이 딱 좋아. 그래서 누가 와서 놀자, 꺼져, 나 혼자 놀 거야. 지금이 좋은 애들이야. 굳이 남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활성이 안 된다 이런 뜻이야. not 영어로 따지면 non 이런 뜻. non 활성. non 붙으면 원래 안 한다 뭐 그때 좀 그런 뜻이야. 영어 접두사 non이 붙으면. 그치? 그런 뜻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할 게 없어. 아까 알칼리 금속이나 할로젠 원소는 남들하고 반응을 하니까 야 그럼 누구랑 반응해? 또는 야 누가 어떻게 얼마나 잘 반응해? 이거잖아. 비활성 기체는 반응을 안 해. 끝. 할 게 없어. 뭘 반응을 해야 특징을 알아볼 거 아니야. 반응을 안 해. 그게 특징이야. 반응을 안 해가 특징이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할 게 없지. 자, 얘들아, 비활성 기체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번 비활성 기체, 2번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 페이지 46페이지. 위에서부터 대충 한 10줄 정도 되지? 요것만 한번 읽어봐. 요러고 2교시 끝내겠습니다. 한 번만 읽어봐. 할 게 없어. 반응을 안 해가 특징이야. 반응을 해야 무슨 그럼 반응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얘네들은 반응 안 해. 그게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들아, 여기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이렇게 해서 여기 46페이지 방금 그 2번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까지 안정적인 전자 배치 거기까지 하고 2교시는 끝내고 이제 3교시 배울게요. 2교시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